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예전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더 벌고, 더 알고,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늘 어딘가 허전할까요? 오늘은 그 허전함의 정체를 쇼펜하우어와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드디어 찾아온 휴일,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켭니다. 영상 하나, 또 하나, 손가락은 계속 움직이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화면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합니다. 시간은 사라졌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시간을 꽤 무섭게 표현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없는 여가는 죽음이며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쉼이 허무한 건 쉬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의 정신이 잠시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눕히는 것과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꺼져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날이 있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해야지. 그렇게 미뤄둔 사이에도 아침은 어느새 저녁이 되고 이번 주는 다음 주가 되고 이번 달은 다음 달이 됩니다. 미뤄둔 일은 제자리인데 시간만 앞서갑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멈춰 서 있으면 시간도 잠시 나를 기다려 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기다려 준 적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가 여기에 겹쳐집니다. 시계는 시간을 측정할 뿐 시간을 만들지는 못한다. 모든 시계가 멈춰버린다 해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춰도 시간만은 계속 흘러갑니다. 결국 멈출 수 없는 건 시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것은 대부분 돈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가지면 기준이 조용히 올라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억이 보이고 억이 생기면 더 큰 숫자가 보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지출이 오르고 통장이 늘면 비교 대상도 늘어납니다. 분명 가진 것은 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 치솟기 때문이라고. 바닷물이 갈증을 끄지 못하는 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물의 성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끝없이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끝을 정하지 못한 욕망이 사람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게 되고 내게 없는 것을 세게 됩니다. 가진 것이 늘어난 만큼 잃을까 두려운 것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생각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모든 제한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시야가 접촉의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욕망과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이는 것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꺼진 쉼도, 흘려보낸 시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커져가는 불안도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았다는 것.
전부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하루는 설레는 내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학이 오고 어른이 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늘을 살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 시절이 좋았는데, 같은 하루를 사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현재만을 소유한다.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처음에는 기나긴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마지막에는 기나긴 과거가 등 뒤에 놓일 뿐이라고. 미래를 보든 과거를 보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늘을 보는 눈은 어떨까요?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는 배울 점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흠집만 찾아냅니다. 몇 년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지금은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문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내가 달라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누구나 자기 자신만큼만 타인을 볼 수 있다고. 타인만이 아닙니다. 책도 풍경도 세상 전부도 내 그릇의 크기만큼만 내 안에 담깁니다. 세상이 좁아 보인다면 좁아진 건 세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늘 허전했을까? 시간이 모자라서도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꺼진 채로 쉬었고 뒤를 보며 걸었고 바깥을 넓히느라 안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을 찾은 걸까요? 책 한 권을 읽고 이제 좀 알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책을 펴는 순간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얕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공부할수록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몰랐던 질문만 늘어납니다. 오래 매달린 사람일수록 쉽게 단정하지 못하고 말끝이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바친 사람답게 고백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조차 호의를 보이지 않는 아름답고도 까칠한 여인이라고. 평생을 바쳐도 곁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까이 간 만큼만 보이는 그 모습이 그토록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쉽게 얻은 답은 쉽게 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정답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전함은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릴 때 조용해진다는 것.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세상은 여전히 넓고 진리는 여전히 까칠합니다. 달릴 수 있는 건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방향뿐입니다. 어쩌면 잘 산다는 것은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